걸쳐 가불관계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도 가불관계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권 취재 현장에서 겪은 웃지 못할 가불관계를 전해드립니다. 양원보입니다. 톡톡 취재 파일. 최근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야기, 역시 뭐 가불 문화, 뭐 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허진 기자, 을지로 뭔지 아시죠? 을지로 입구역은 아는데 을지로 그게 뭔가요? 을을 지키는 법안. 그래서 을지로는 이제 LAW 해가지고 을지로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가불관계, 남양유업 사태로 이제 촉발이 됐고요. 근데 진정한 가불은 도대체 누구냐? 그럼 이 사회에 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이제 장관님으로 가신 분이세요. 그분 댁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들이 아유 들어오지 말라, 못 들어오게 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영하 10도를 막 그렇죠. 빗도는 그런 추위였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 스팀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비 아저씨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좀 알아요. 왜냐면 미인계 이야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일단 최대한 불쌍한 척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얇은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추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비실 아저씨가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주세요. 가면은 이렇게 바닥이 따뜻한 이렇게 전기장판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그 수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들어가 있는 저는 나가라고 그러는데 네. 임 기자니까 가능한 얘기죠. 이게.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폭로할 게 하나 있어요.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가 지금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사실 임 기자가 한나라당을 출입할 때 매우 아꼈어요. 홍 지사께서 아들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과 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경남의 며느리가 될 뻔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경남의 그 관사에서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치인한테 임소라 기자가 갑이었네요. 그렇죠. 가만네. 네, 한때 5년 전에 국회 아이돌일 때가 있었는데 누가 진정한 갑이냐를 또 이야기를 해볼 때 기자 출신의 모 의원 분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비정규직이어서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국회의원이다. 그렇죠. 네. 기자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겠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기자는 하루하루 시청률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하루살이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4년인가 5년인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저기 뭐 월급 배치도 상당히 차이가 날 테고요. 그렇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갑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국회의원들, 뭐 정치인들 경험담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국회에서 잠깐 사회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또 네. 홍준표 의원실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 옆방이 있었는데 네. 그 방은 한 달에 한 3-4분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명 높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절대 갑으로 이 고용주로 이 고용 관계를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이렇게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을지로는 사실 정치판에서부터 먼저 지켜줘야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번 주를 또 뜨겁게 달군 이야기, 이 표현의 자유 문제겠죠. 사실 지금 원인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일베가 왜 나오게 됐느냐. 그렇죠. 일베가 왜 나오게 됐는지도 그렇고 노알라 같은 것들은 왜 나오게 됐느냐.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터넷상에서의 그 진보 진영 혹은 좌파 진영의 그 우파 진영에 대한 그들 표현에 따른 핍박 이게 반작용으로 나온 건데 노알라라는 그런 거 전에 쥐박이, 박근혜 그럼 많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보 진영에서 실제로 반성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G20 서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 홍보 포스터에 쥐를 다 그려놨어요. 그랬죠. 쥐가 이렇게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박 씨는 G20의 쥐가 쥐와 발음이 같아서 쥐를 그린 거다.
이런 정도의 유머도 이해를 못하냐? 솔직히 이 해명이 말이 됩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도 안 한 박근혜 대통령이 출산을 하는 그림인데 그 나오는 아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자신의 아버지를 낳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저는 보는 순간 매우 혐오스럽습니다. 그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이라는 데를 그 지난주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 진보단체를 압박하거나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진영이 아니라고 반대 진영은 무조건 비판을 해도 되고 내 진영은 공격받으면 안 되라는 이런 진영 논리가 사실 웅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2주 공백 기간 동안 방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좀 수행하는 뭐 인턴은 없었나요? 제가 인턴 신분으로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인턴 신분으로 갔다 왔고 그런데 이제 그 LA 쪽에 갔는데 LA 다운타운 한복판에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얼굴을 조커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도 찢어지고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악용하시는 예, 그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소셜리스트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사회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커의 캐릭터와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패러디물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걸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식 기념품 가게에서 그것도 이제 분명히 아직도 그걸 판다는 것 자체가 논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반응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쟤는 정말 나를 망하게 할 놈이야. 쟤는 나를 망하게 할 놈이야. 라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대립, 그런 철학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또 웹사이트 상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생생하고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